안녕하세요. 스포츠24의 조윤경입니다. 2017 핸드볼 코리아 리그가 3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남자부에서는 디펜딩 챔피언 두산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규리그 우승까지 단 1승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핸드볼 코리아 리그 3라운드 주요 장면,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죠. 3척으로 장소를 옮긴 핸드볼 코리아 리그 3라운드입니다. 남자부 선두 두산과 충남체육의 경기입니다. 두산 이적 후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김동명, 날카로운 공격을 이끌어냅니다. 여기 이정화도 가세하면서 충남체육회를 27대 21로 격파합니다. 2위 인천도시공사와 승점차를 더 벌리면서 남은 경기 관계없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정규리그 우승까지 단 1승만 남겨놓았습니다. 여자부 인천시청과 컬러풀 대구의 경기입니다. 대구는 김진희와 배민희가 끈질기게 추격했지만 승부를 주지 못했습니다. 승리를 내준 대구, 고을 득실에서 앞서 간신히 5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SK 슈가 글라이더즈는 삼척시청을 꺾고 4연승을 질주했습니다. 경기 초반 5대5로 앞서가며 기선제압에 성공한 SK. 조수영과 이효진이 8골씩 뽑아내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단 한 차례도 리드를 뺏기지 않고 승리를 지킨 SK 슈가 글라이더즈. 선두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만나보는 시간 위클리픽 순서입니다. 오늘도 YTN 스포츠부의 이경재, 김재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야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이 팀 만나기 두려울 것 같습니다. SK 와이번스가 홈런 공장으로 불리고 있다면서요? 네, 뭐 공장도 그냥 공장이 아니라 굉장히 큰 공장이고요. 네. 기업 정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난 수요일에 팀 홈런 100개를 돌파했습니다. 올 시즌에 57경기 만인데요. 역대 두 번째로 빠른 행보고요. 목요일까지 팀 홈런이 101개예요. 그런데 2위 두산이 62개. 두산도 많이 친 건데 나머지 팀들은 뭐 한 절반 정도 수준이고요. 네. 가장 최하위가 LG인데 LG가 30개니까 3배 이상 더 많이 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한두 명이 치는 게 아니겠죠. 최정과 한동민 선수가 18개로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김동엽 선수가 13개로 5위. 또 이번에 요즘 가장 뜨거운 선수인데 중간에 합류한 로맥 선수라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합류하자마자 25경기에서 안타 23개를 쳤는데 그중에서 홈런이 11개입니다. 절반 가까이 담장 밖으로 공을 날리고 있고 뭐 원인이 무엇일까 살펴봤을 때 또 그동안 가능성을 인정받았던 한동민, 김동엽 이 선수가 주전으로 좀 발돋움하면서 그 가능성을 폭발시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덧붙이자면 힐만 감독이 선수에게 투스트라이크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풀스윙을 해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할 때도 보통은 선수들이 이제 그 배팅 케이지 안에 들어가면 공이 좀 안 좋아도 계속 자기 타격을 하는데 네. SK 같은 경우는 훈련할 때도 나쁜 공 치지 마라. 좋은 공만 골라쳐라. 이런 식으로 훈련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조금 불안한 게 너무 홈런에 의존하다 보니까 홈런을 치지 못하는 날에는 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 경기당 홈런 수가 뭐 2개 가까이 나오니까 뭐 홈런을 안 치는 날이 사실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팀 타율이 2할 6분 4리로 9위거든요. 네. 홈런 생산이 좀 잦아들게 되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팀 득점에 좀 악영향을 끼치는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마운드가 점점 더 젊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SK의 무서운 홈런 행진만큼 올 시즌 주목할 부분인데 KBO 리그의 가장 큰 걱정이 마땅한 젊은 선발 투수가 없다는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10년까지 새로운 선발 투수가 나오지 않았는데 대충 뭐 생각을 해봐도 뭐 류현진 선수라든가 김광현, 양현종, 뭐 장원준, 유이관, 뭐 더 길게 봐도 뭐 장원삼, 윤성환, 유재국, 차우찬, 송승준 이 정도 선수들이 한 10년 동안 선발 투수로 꾸준히 활약을 해왔고 네. 젊은 선수들이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몇 년 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선수들이 올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올해 25세 이하 젊은 투수들이 대거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가장 앞서가는 선수라고 하면 롯데 박세웅과 기아의 임기영을 들 수가 있습니다. 두 선수가 나란히 7승으로 다승 공동 2위를 달리고 있고 평균 자책점도 박세웅이 1.73으로 2위, 임기영은 1.82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임기영 선수는 완봉승도 2번이나 겪었고요. 정말 대단한 게 두 선수 모두 선발로 나온 모든 경기에서 5이닝 이상을 모두 던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점수를 많이 준 게 3실점이었어요. 그러니까 KBO 리그를 대표하는 에이스로 손색 없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임기영 선수 하면 좀 배합할 팀이 있는데 네. 그렇게 선발이 없다고 하는 한화입니다. 원래 한화 출신이었거든요. 네. 그 송ум범 선수 FA 보상 선수로 지금 기아에 다시 둥지를 틀었는데요. 상무에 갔다 와서 올해 꽃을 핀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뭐 넥센의 영건 한현희, 최원태 그리고 LG의 임창규, 두산의 어떤 함덕주 등도 모두 25에서 이하인데 선발로 꾸준히 기회를 잡으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축구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8일 축구 국가대표팀이 이라크와 평가전을 치렀는데요. 결과가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은 평가전은 뭐 평가전이란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아시다시피 결과는 0대0 무승부였고요. 하지만 내용이 워낙 참 안 좋았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슈트리케 감독이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개선된 모습이 좀 보일까 생각을 했었지만 예상대로 개선된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비판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피파 랭킹 120이에요. 이라크 우리 상대팀이. 근데 유효슈팅이 단 한 개도 없었고 더구나 잉글랜드 무대에서 뭐 20골 이상 넣은 손흥민 선수마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어떤 팀 전술의 문제인지 아니면 분위기의 문제인지 뭔가 좀 원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감독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슈트리케 감독이 그동안 이제 전술이 너무 단순하다라는 이제 비판이 컸어요.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이제 수비 중심의 3백 전술을 들고 나왔어요. 전반적으로. 근데 사실 이라크가 우리보다는 그래도 한 수 또는 반수 아래의 팀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수비 중심의 축구 전술을 전반전에 썼다는 게 과연 옳았는지 부분은 저로서도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전술이었고요. 최종 예선 원정 3경기 또 이라크 원정 그 평가전까지 해서 득점이 단 한 골도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카타르전에 대한 걱정이 정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말씀하셨다시피 슈틸리케호는 오는 14일 중요한 일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는 좀 시원한 경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우려되는 건 더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경기가 열리는 밤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현지 시각으로 40도에 육박하고 굉장히 습한 지금 날씨이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면 사실상 뭐 전술이라든지 다른 어떤 선수들의 개인기는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라고 지금 봐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무조건 사실 지금 이겨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A조 3위인 우즈베키스탄이 우리와 승점 차가 1점에 불과하고 우리가 지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바로 전날 이제 이란과 우즈베키스탄이 경기가 있는데 이란이 우즈베키스탄을 잡아준다면 우리로서는 정말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우즈베키스탄이 이란 원정에서 이긴다면 이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걱정되는 건 지금 사실 슈트리케 감독이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준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바로 경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만큼 여러 가지로 지금 선수단이나 감독 개인에게 부담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슬기롭게 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도 이라크전 뭐 잠깐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저는 우리 축구 대표팀에서 가장 대체 불가한 선수를 꼽으라면 저는 손흥민보다는 기성용을 꼽고 싶습니다. 대표팀의 구성상. 그리고 기성용 선수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위치는 공격적으로 어떤 임무를 맡겼을 때 그 극대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 역할을 맡겨줄 선수가 대한민국 대표팀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꼭 승리가 필요한 경기고 그 승리를 위해서 그 경기를 위한 평가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기성용 선수의 공격 극대화하는 그런 전술을 시험했을 것 같은데 슈트리케 감독은 정반대의 것을 이제 실험했고요. 그런 부분에 좀 불안한 감이 있고요. 이 경기는 뭐 얘기했듯이 꼭 이겨야 되는 경기예요. 선취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반 또는 후반 5분, 10분 안에 선취골을 넣어야만 우리가 우리의 경기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특별한 손님들이 한국을 찾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실 남북 관계가 뭐 냉각될 대로 냉각돼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도 북한에서 이제 뭐 미사일을 쏘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대화의 창구가 막혀 있는 상황인데 이제 오늘 24일 무주에서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데 이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북측의 체육계의 고위급 인사가 옵니다. 바로 장웅 북한 IOC 위원 또 북측 주도로 만들어진 ITF 태권도 세계 단체인데요. 이 ITF의 명예 총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관심은 역시 지금 내년 평창 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평창 올림픽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평창 올림픽에 북한의 참여를 지금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더구나 육로를 통해 비무장지대를 건너서 판문점을 통해 육로를 통해 북한 선수단이 참여하게 하겠다.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홍 IOC 위원과 이런 부분이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들고, 더더욱 이 기대감을 좀 부풀리게 하는 건 폐막식이 30일 날 열리는데 이 폐막식에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참석을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남과 북의 고위급 관계자와 또 IOC 위원장 3자 간 대화가 열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평창 올림픽에 대한 북한의 참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무대가 평화올림픽의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의 이경재,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한국 여자 핸드볼의 미래였던 이효진 선수가 올 시즌 화려하게 비상하고 있습니다. SK 슈가글라이더스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이효진 선수를 현장 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가장 핫한 선수예요? 제가 제일 핫하다고요? 네네. 아닌가요? 아닌 것 같은데 핫하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핸드볼은 단체 종목이니까 서로 마음이 맞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성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 와중에 제가 이렇게 잘한다고 이렇게 인터뷰도 하게 돼서 너무 운이 좋은 한 해지 않나. 2회 연속 MVP. 2012년에는 우리가 6등 했는데 그 MVP는 6위 팀에서 나왔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너무 좋았고 지금도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게 돼서 너무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워낙에 왜소했으니까 지금보다 더 왜소했거든요. 그때는 그 큰 선수들에 비해 뭐 제가 그 사이를 빠져다니는 것도 신기해 보였을 수도 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주지 않았나. 사실은 서민대표팀에 뽑힐 만한 실력인데 아직 선발이 안 됐어요. 저보다 훌륭한 언니들도 많고 훌륭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못 갔다는 걸 인지하고 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나중에 대표팀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진짜 이상형, 말 그대로 이상형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공유 같은 남자가 이상형이지 않나. 너무 나이가 많지 않나요? 나이가 뭐 중요한가요? 공유 오빠에게 네. 핸드볼 한번 보러 오라고 한마디. 아니, 너무 창피한 거 아니에요? 제가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그 얘기를. 그렇구나. 공유 오빠 제가 정말 팬인데 핸드볼 생각보다 재밌으니까 언제 시간 나시면 놀러 오세요. 티켓은 무료니까 언제든 한번 구경 와주세요. 창피해요. 예전에 바가지 머리가 되게 잘 어울렸었는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여자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려고 머리를 길렀는데 좀 안 어울리나요? 잘 어울려. 앞머리 까면 이상할 것 같아요. 바가지 머리 한번 칠까요? 그 MVP 한번 하면 뭐 공략 하나 해주시죠. 공략. 저희가 정규 리그 1등으로 올라간다면 제가 그럼 그때 리그 끝나고 머리를 한번 그때 바가지 머리로 한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유럽처럼 관중들이 많이 오시고 저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지금처럼 행복하게 핸드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한 번쯤은 그 사랑을 많이 받는 인기 종목이 유럽에서 핸드볼 시합을 한번 뛰어보고 거기서 저 나름대로 더 발전된 선수가 되는 게 저의 꿈이에요. 효진아, 10년 뒤에 너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때도 너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재밌게 사는 너가 되길 바랄게. 스포츠24,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풍성한 스포츠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